일단 뭐 본격적으로 뭐 그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실까요? 아니면 예. 좀 뭐 근황 좀 얘기해 주실 아니 게 뭐 근황이야 있으십니까? 똑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네네. 솔직히 의료 공백, 아, 뭐 의료 의료 공백. 대란보다는 제가 공백이라고 얘기하겠는데 네네. 솔직히 좀 너무 무서워서 참 어. 요새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아니 예. 요즘도 제 주변에서도 페이스북 뭐 이런 것만 봐도 뭐 병원이 어디가 진단이 안 되고 요즘 응급실 어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정리가 돼서 막 보내주시고 뭐 난린 것 그쵸. 같아요. 우리 건강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네. 언제 뭐 사고라도 날 수 있는데 그때 그렇죠. 내가 치료받을 수 있냐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음.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게 지금 의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추석 때까지도 뭐 별 뭐라고 할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뭐 약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추석 때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응급실도 제대로 못 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죠. 네. 서울은 뭐 그렇다 치는데 지방은 정말 병원들이 많이 문을 닫았나 봐요. 아. 그러면 거기를 갔는데 네네네. 거기서 예를 들어 뭐 벌초도 하고 뭐 하다가 뭐 하다못해 음식 먹다가 뭐 살짝 뭘 걸린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추석 때 사람들도 섞이고 하면서 여러 여론들이 형성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거 지방의 의료 상황이 이런 줄 몰랐다. 가뜩이나 안 좋은데 지금 의료 공백이 지방부터 오니까 다 서울로 올라오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약간 좀 박사머리 그 또 뭐라고 할까요? 민심이 추석 때 또 이렇게 형성되는 게 있어 네, 가지고 네, 지금 또 정부 지지율이 막 그렇게 탄탄한 상태도 아니다 보니까 네. 더 좀 걱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뭐라고 할까? 이거를 어떻게 좀 뭐 뚫어나갈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제일 네. 중요한 건 이제 전공의들이 음. 복귀를 하는 건데 전공의 복귀. 그분들이 7개 요구사항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 중에 뭐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음. 어느 정도 한 서너 개 선에서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일단 복귀하고 음. 뭐 미진한 건 이렇게 복귀한 상태에서 토론을 하자, 맞춰 가자 이런 분위기까지 가기만을 바랍니다. 뭐 그러니까요. 간박이 해결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만 좀 대통령실도 양보하고 대통령도 양보하고 그리고 이제 전공의 쪽에서도 뭐 한두 개 정도 일단 들어줬으니까 일단 복귀는 하고 일단 복귀. 그리고 뭐 조금씩 이제 좀 얘기를 예. 해나가자. 되돌릴 이런 수 식으로, 없으니까. 가야 예. 될 것 같은데 아예 지금은 뭐 강대강이라 가지고. 의료계 내부도 지금 싸우잖아. 의협 회장이 음. 단식하다가 지금 그만뒀더니 이제 전공의 대표는 회장 내려와라. 뭐 비대위 만들다고 했다가 그게 부결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 입장도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해가 가요. 네. 의료계에 단일한 목소리가 없으니까 음. 누구랑 얘기해야 되냐.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의료계에서는 아무 안을 내지 않고 무조건 오히려 정원을 줄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음. 이게 이제 누구 탓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당사자스러운 분들끼리라도 일단 만나서 뭘 하자. 이재명도 만나는데. 그러니까요. 맞는 말이죠. 예, 진짜. 이재명도 만날 수 만나는데. 있는데 예. 의사 집단을 약간 좀 뭐 적대시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네. 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예. 분위기 자체가 약간 정치적으로도 의사라고 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특정 집단을 불법이 아니고서야 그럼요. 그런 거를 그런 거 어떻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제일 중요한 이슈는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회담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이제 그 7분간 얘기하기로 합의가 됐었다가 10분으로 늘렸었던. 네, 민주당 쪽에서 3분을 좀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10분으로 했는데 정작 발언 시간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13분을 발언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19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한 거 아닙니까? 약속된 거에. 민주당은 네네. 3분 늘린 게 12분 늘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배네. 너무한다 진짜. 야,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의 어떤 발언 시간에 대한 약속인데, 야, 19분이면은 반올림하면 20분이거든요. 그 쓸데없는 소리해서 그렇죠. 뭐 계엄령 얘기하고 맥락 없이. 아니 지난번 저 네네. 영서회담 때도 그게 뭡니까 이거 꺼내가지고 17분인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 계획돼 있는 게 아니었죠. 네. 아니 원래는 없는 건데 본인들은 계획했겠지. 그렇죠. 본인은 계획했고. 손님이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게 뭐한 짓이에요 도대체. 야, 그래서 이번에 일단 그 회담을 좀 보시고 저도 일단 생방송은 다 봤는데 네. 약간 유치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예. 누가 좀 뭐 판정승이라고 할까요? 뭐 승자랑 패자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모두 발언만 봤을 때, 네네.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양쪽 다 얻은 게 있어요. 양쪽 다 얻은 게 예, 있다. 예. 오. 한동훈 대표가 조금 얻은 게 많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네. 이게 거의 첫 데뷔 같은 무대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얻은 건 비슷하고 어쨌든 두 분 입장에서 보면 다 득이 되는 모두 발언 회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얻은 거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자기 정치력이나 좀 지변을 확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다음에 네. 뭐 비대위원장 때야 뭐 선거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도대체 한 달 동안 뭐 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랑 만나고 또 음. 모두 발언도 하고 거기서 센 발언도 좀 하고 하면서 대표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거를 탁 각인시킨 거죠. 지금까지 11년 전에 황우여 대표랑 김한길 대표 두 분 만난 이후로 양당 대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11년 만입니다. 네, 11년. 그럼 그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 얘긴데 그 이후로 양당 대표가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 뭐 행사장에서 만난 거 말고요. 근데 그걸 그래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자리도 있었고 이런 국회에서 정책의장과 대변인 같이 들어가서 회담도 하고 이런 이 정규 과정을 한동훈 대표가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엄청난 소득이죠. 명실상부 당 대표라는 거. 당 대표는 맞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계속 나온 게 진짜 권한이 있는 거야. 뭐 당 대표로서 당을 끌고 가고 있는 건 맞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 이미지란 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이번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는 뭐 계속 뭐 내부 분열이다 약간 이런 권력 투쟁 같은 느낌이었고 이번에는 당 대표로서 진짜 어떤 형식적이지만 뭐 공식적인 또 역할을 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준 것 같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거를 알지 않겠습니까? 나랑 알죠. 한동훈 이렇게 쓰게 된다면 한동훈의 어떤 입지가 높아진다라는 걸.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담을 결국에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자고 그랬어요 먼저. 잘 보세요. 8월 18일에 연임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고서 한 얘기가 한동훈 대표 만날 수 있다. 만나자 이래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거 만나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뭐지 하다가 그래 만나요 하면서 뭐 실무회담하고 의제 정하다가 덜컥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걸렸었죠. 그래서 일주일 간 네. 다음에 그래서 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냥 만나나 뭐 이러다가 했는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 뭐 띄워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손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기존의 강성 이미지를 조금 벗고 그래도 대화를 좀 하긴 하네. 그래도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조금 보였네 하는 게 소득이라고 저는 계산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은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권 준비를 하는 겁니까 벌써? 뭐 이재명 대표는 숨 쉬는 것조차 다 대권 준비라고 봐요. 모든 게 대권이에요, 진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맞네요. 그거 아니면 지금 살아날 방법이 없어.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내는 거 말고는 뭐 상업 방법이 리스크를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이 네. 몇 개예요. 재판만 지금 한 일주일에 4개를 받고 그러니까요. 계시니까. 7개 사건에 11개 혐의에 뭐 재판이 4개. 그렇죠. 네. 그 기소 되려고 하는 게 또 하나 남아 있고 뭐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약속됐던 10분을 하지 않고 19분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 특징이 생방송에 강하고 토론에 강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절대 보면은 아니죠. 뭐 아시죠? 예. 구설수는 대부분 다 생방송 도중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정말 방송에 능하고 순발력이 좋고 뭐 선전선동에 능하다는데 선전선동에 능하다? 그건 제가 조금 얘기하고요. 거기 네네네. 환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 시야가 좁기 때문에 민주당은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시야가 좁아서 논리가 없다. 제가 수천 번 토론을 해봤기 때문에 느낀 네네네. 겁니다. 네. 그냥 우겨요. 그리고 동문서답, 석기, 답변 석기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19분 한 거예요. 그렇죠, 맥락 없이 그렇죠. 갑자기 계엄령. 뭐예요? 아니 그 계엄령 얘기가 네. 오늘 아침에 방송들도 되게 좀 심도 깊게 분석을 하는 게 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거든요. 왜 도대체 그러니까 그 계엄령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 김민석 최고나 이제 뭐 김명주 최고가 얘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11년 만에 하는 여야 대표직급 회담에서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꺼낸다? 이 저희가 도대체 뭐가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느냐? 라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냥 아무 소리나 한 거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네. 뭐 계엄이 두 종류가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 치고 전국 비상계엄 이게 센 거 막 전경 깔리고 막 군대 막 탱크 들어오고 그게 80년도 광주에서 불행한 사태 있었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는 계엄령이 발동이 된 적이 없어요. 네네네. 그럼 저 초등학교 3학년 때거든요. 40년이 넘었잖아요. 44년 전 얘기인데 지금 그거를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누가 꺼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민석 최고위원이거든요. 네네. 85년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에요. 어목했던 시절 군사정권 시절에 학생운동하던 사람이라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뭐 하면은 이거 계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는 뭐 기억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기껏 소환한 게 16년도 탄핵 정국에서 네네.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보수든 진보든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때 반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문건. 기억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윤 정부가 똑같이 그 관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를 김병주 최고도 지난번에 청문회였는지 전체회의였는지 그 얘기 이제 꺼냈다가 네. 호되게 이제 팩트 체크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계엄 문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그거 다 무혐의 네.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사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원래 생각이 뭐였냐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됐고. 보수 지지층에서 거기에 반발해서 대통령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민주당이 아니고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 해석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자기 쪽 유리하게 이렇게 싹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공부하고 순발력 이렇게 꺼내서 즉시에 반박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물르르 넘어가요. 네, 워낙에 이제 또 민주당 쪽이랑 토론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어이구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보 된다니까요. 어버버버 한다고 그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가 또 명확하게 돼 있어야지. 바로 또 팩트 체크를 해주고. 정신 차리고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빨리 꺼내야지. 그렇죠. 나중에 생각나서 저 아까 그게요. 이러면 끝나요. 왜냐 짤방은 그게 안 돌아. 앞에 게 돌아요. 앞에 게. 그러니까 그렇죠. 뒷부분은 안 하고 앞에 것만 쇼츠로 만들기 때문에. 쟤는 답변도 못하네.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3개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벌써 3개나 하고 오셨어요? 4개째예요. 아침에 그러면 도대체 방송을 어떻게 3개나 하셨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수비하려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늘어요, 막 이렇게. 야, 사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최고의 지금 이제 공격수이자 방어수 역할을 해주고 공격은 전 한 적이 없어요. 수비만 합니다. 수비만. 골키퍼예요. 제가 뚫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당백으로 지금 정말 막아주고 계시는 대변인이신데 예. 이번에 이제 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약간 좀 긁을 수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긁었죠. 네, 일단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재판 중 세비 반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니 이재명 대표도 이미 대선 때부터 얘기하시지 않았냐? 그렇죠. 이거 좀 빨리 어떻게 하자. 우리가 다 통합이 되니까. 그럼. 근데 이게 비공개 회의가 이번에 3시간 가까이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었다라고 해요. 면책 특권 제한하는 게 어떻겠냐.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면책 특권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라는 지금 반응이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면책 특권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자는 걸 제안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어디 얘기가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네. 그래도 말을 한 사람이 맞겠죠. 그래서 생중계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까봐. 그러니까요. 이럴까봐 정말.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몇 개가 드러나요. 이게 뭐 이런 얘기야 뭐 당연히 할 말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2026년 이후에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아니 뭐냐 그랬더니 대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금투세가 올려서도 결국 얼버무리고. 그렇죠. 뭐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뭐 치밀하게 움직이고 뭔가 대안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동훈 대표야
말이 안 끊이잖아요. 다다다다다하고 음. 설령 좀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질문이라 답변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생방송에 능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생중계했어야 돼요.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아 이번에 재판 불복 안 하실 거죠? 이게 막 그렇죠, 생중계로 그렇죠. 막 대봐요. 그럼 이재명 딱 하면 화면이 딱 네. 표정부터 잡히고 뭐라도 말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네, 눈빛이 바뀌거든요, 이재명 대표. 그런데 지금 어. 그거를 피한 거는 역시 그 정도는 아는구나. 어.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거를. 또 동물적 감각은 있으니까요. 그 감각은 있으니까 감각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살아남았죠. 예. 이번에 그 회담에서 생중계가 됐던 내용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한 이제 그 언급도 한동훈 대표가 예. 했는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왔던 민주당의 탄핵이 곧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뼈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얘기를 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왜 했냐? 에이 안 했으면 좋았겠다. 옆에 사람 서 있는데 넘어간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만 오죽하면 했겠냐의 관점에서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검사 수사 단계에서 검찰을 공격하는 것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다 수사 끝나고 기소돼서 지금 재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수사를 했던 검사를 탄핵하려고 소추하고. 탄핵 일부 했고 그다음에 청문회 하면서 이제 망신 주기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잘 보면 이게 이미 기소됐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소를 뭐 다시 뭐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반발하기 위한 하나의 뭘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건덕지를 또 만들어 그렇잖아요. 놓으려고. 이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정면 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아까 김병주 최고위원 얘기했지만 네. 또 다른 분도 몇 명이 전당대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현주 의원이구나. 법원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유죄를 내리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거 이제 법원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또 하나 더 나갔어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가 앞에 또 붙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점점점 뭐예요? 이게 탑을 쌓고 있잖아요. 유죄의 심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나 유죄 나올 것 같아 1심에서. 그럼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 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뭔가를 만드는 거죠. 지금. 그거를 뭐 법원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거 다 끝난 수사에 대해서 기소해서 지금 재판 중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왜 공교롭게도 당신 수사한 사람만 다 탄핵이야? 검사가 2,500명인데 뭐 이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의 뭐 얘기하신 것처럼 기소가 되고 난 뒤에는 검사를 건드린다 그래서 뭐 할 게 없는데 없죠. 예, 괜히 뭐 검사에 대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것 자체가 약간 나중에 가서 또 증거 조작이다 뭐다 이런 그거랑 식으로 연결되죠. 또 건덕지를 또 네. 만들어서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지게끔 그렇게 한다는 또 말씀이시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계엄령 말에 대해 가지고 또 강도높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반응은 그런 계획이 없다는 증거를 대래요. 원래요. 뭘 했으면 증명하기가 쉬워요. 네네네. 근데 안 한 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죠. 부존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재 증명이라고 알리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만 알면.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 컴퓨터를 뭐 안 써? 뭐 그거 담당하는 직원이 컴퓨터가 그때 문건을 안 만들었네. 뭐 로고 기록 다 보고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본인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만한 아주 작은 불씨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물며 무슨 뭐 문건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군에 관련된 누군가한테 뭘 들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원래 민주당 그런 거 잘하니까 뭐 누구의 전원에 의한 무슨 정보에 의한 뭐 이러자 김민석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 근거 뭐냐 그랬더니 아 그건 상황 보면서 얘기하겠다. 자기도 모르는 나온대요. 거야. 그러니까 비우제 지내는 거죠. 비 와. 비 어디 와? 아 올 거야. 그러니까요. 차차 알게 될 거다라는 그렇지. 얘기는 뭐 차차 있으면 비는 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궤변을 해요. 예방 차원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예방 차원은 어디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민주당 쪽의 패널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도 봐요. 민주당 논평에 윤 대통령은 거부왕이라고 오늘
썼어요. 거부왕. 그랬더니 방송 나오는 몇 명이 어. 윤석열 대통령 호를 지으면 거부다. 거부. 어. 거부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의 뭐가 누가 딱 얘기해서 쫙 똑같은 얘기하는 게 오늘 또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예방적 그런 얘기가 다 오늘 딱 돌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논리를 딱 정해서 쫙 이렇게. 야, 이건 또 보니까 좀 무섭습니다. 아니 조직력이 무서운데 있네요. 항상 네.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자기도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푹 들어가면은 뭐 그냥 어버버버 하죠. 그 사람들도 자꾸 딴소리예요. 그래서 딴소리 하죠. 네. 즉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로 막 넘어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요. 많이 당하죠 제가.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걸죠. 잠깐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왜 반쪽만 얘기하세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해요. 30초만 얘기할게 하면서 딱 그렇게 안 해주면은 네. 보는 사람은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야, 근데 그게 딱 끊고 들어가는 게 이게 효과가 좋아야지 효과가 있지. 또 실패하면 이게 또 안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두 가지 점이 중요한데 일단 네. 오디오가 물리면 안 됩니다. 딱 이 사람 말 끝나고 앵커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한 1초 사이에 확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딱 보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네네네. 말이 짧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주저주저리 하면 안 돼요. 30초만 얘기한다 그러고 15초 정도 얘기하면 진짜 효과 이거거든요. 30초 얘기할게요 하고서 막 3분 하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앵커가 딱 자르고. 짧게. 야 그거 아니잖아. 너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내가 A 물어봤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딱 그럼 거기서 답을 못해요. 거기서 정적이 흘러. 까마귀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가 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앵커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네, 앵커 되게 고마워요. 그러면 시청 같은 게 확 오른대요. 이렇게 그런 얘기도 반박을 해주고 해주고 하면은. 그게 있대요. 이렇게 뭐 점잖게 그냥 양쪽 얘기 듣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재밌으니까요. 점잖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뭡니까 이게 알아. 제가 30초만 얘기할게요. 저 김 대변인 그렇게 안 봤는데 아까 제가 A라고 질문했는데 왜 B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15초 안 지났을 거예요. 요렇게 딱 하면 거기서 쿠퍼가 가만히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거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타이밍을 순발력이 있게. 어떻게 그걸 넘어갑니까? 헛소리 하는데. 야, 역시 우리 저기 대변인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일당백으로 네, 거의 장판교 위에 지금 장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래서 요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의 그 회담 얘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